민태주를 죽이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순간 그가 기억을 잃습니다. 일어났어요. 대낮이에요. 그는 자신의 집 앞 정원에서 졸고 있습니다. 이미 일주일의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. 마침 이날 민태주가 찾아옵니다. 아주 웃는 얼굴로요. 그러면서 은희와의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어요. 병수는 기억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이고 왔어요 아이고 앉아요 맛있는 거 좀 먹어요 하면서 태주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고 얘기해요. 아유 나는 치매가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해 내 딸 좀 잘 봐줘 하면서요. 그런데 이놈이 어디서 많이 본 놈 같은 거예요. 당시 이제 그리고 나서 태주가 정신이 들게 돼요. 순경과 만나게 됩니다. 오달수 와요. 그랬더니 이 오달수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형님 그 손수건에 그거 묻은 거 그거 노루래 노루. 아 나 형님 때문에 괜히 헛걸음했잖아. 그랬나? 그런데 은희의 목에서 누군가 이제 목에 졸린 상처를 발견해요. 뭐지? 근데 은희가 이게 아빠가 그런 거래. 그러면 그 피도 사람의 피가 아니고 은희의 목도 내가 조른 거고 연쇄살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혹시 내가 범인인가? 하면서 그는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. 이때 수녀인 누나가 찾아옵니다. 누나가 찾아오니까 마음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. 그가 막 울부짖으면서 누나 나 어떡해. 나 치매로 막 기억을 지금 다 잃고 가고 있어. 내가 혹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게 아닌가 너무 두려워. 내가 은희를 죽일까 봐 너무 두려워.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날 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그가 잠에서 깨게 됩니다. 잠에서 깼는데 몸이 다 묶여 있어요. 움직일 수 없게요. 태주가 그의 집에 침입해서 들어온 거죠. 그리고 그를 그렇게 결박해 둔 거예요. 태주는 평소에 병수가 컴퓨터에다가 일기처럼 자신의 살인들을 고백하고 현재의 심정들을 써놓은 그 워드 파일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막 읽어봐요. 그러면서 아저씨 나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거야? 하면서 병수를 조롱하게 되죠. 내가 살인마야? 아니면 은희 남자친구야? 하면서요. 너무 얄미워요.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. 내가 그 손수건에 묻은 피 그거 동물피로 바꿔놨으니 다행이지.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데 병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정말 눈앞에 연쇄살인마가 모든 걸 인정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몸이 다 묶여 있으니까요. 태주가 그를 이제 병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 와중에 몸싸움에 병수가 쓰러져 버립니다.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봐요.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이 다 풀려 있어요. 허겁지겁 일어나서 딸의 방에 먼저 갑니다. 그리고 딸의 짐을 다 챙겨요.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집에 당시에 같이 있던 누나한테 누나 은희 좀 부탁해. 잠시 동안만 은희랑 좀 안전한 곳에 가 있어. 은희 좀 돌봐줘. 하면서 콜택시를 불러서 둘을 보냅니다. 자, 그는 이제 정말 마지막 살인을 준비합니다. 어두운 밤에 태주의 집 앞에서 이제 태주를 기다리다가 태주가 어디론가 갑니다. 그래서 차를 타고 그를 뒤쫓았죠. 근데 그가 한 외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그곳에서 나오면서 시신이 담긴 가방을 여행 가방을 가지고 차를 타고 떠나요. 병수가 생각했죠. 저기다. 저 집에 들어가 보면 증거가 남아있을 거다. 그리고 가서 집을 뒤져봤어요. 마침 냉장고에 버젓이 살인의 흔적이 남아있었어요. 그가 태주가 납치한 여성이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영상이 비디오에 담겨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여자는 병수와 아는 사람이에요. 병수가 그 노인대학에 같은 곳에 다니던 여자분이었는데 평소 병수 씨한테 호감을 보이던 그런 여자분이었습니다. 다음 날이 됐어요. 이 병수는 이 비디오를 순경 오달수에게 전달합니다. 이거 봐! 내가 어제 여기서 찾았다니까? 그 민태주 걔가 범인이라니까? 하지만 오달수는 되려 병수를 의심하고 민태주가 그 장소에 오게 됩니다.
민태주는 태연하게 지금 은희가 위험해요.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당신이 한 짓이라고요. 하면서 은희 어디 숨겼어요? 라고 묻게 돼요. 그런데 은희는 자기가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놨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게 어딘지를 얘기하게 되면 은희는 살아있지만 이 민태주 나쁜 놈한테 딸의 장소가 노출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두려워서 말을 못하다가 걱정하지 마. 우리 누나한테 맡겼어.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. 근데 여기서부터 반전의 시작입니다. 민태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내 이럴 줄 알았어. 은희 씨가 그러더라고요. 그 아버님 누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. 네, 누나는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. 그럼 수녀원에 찾아간 건요? 다 그의 착각이고 환영이었겠죠. 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민태주에게 알렸던 거죠. 자, 그렇다면 그날 은희한테 피해 있으라고 하면서 함께 콜택시로 이동한 건 누구였을까요? 병수는 그날을 돌이켜봅니다. 기억해내야 해요. 내 딸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상황이 급해요. 기억해내야 됩니다. 그날 콜택시를 불렀고 딸을 그 안에 넣었고요. 그래, 누나는 없었다고 해요. 하지만 딸을 불러서 누군가에게 부탁했는데 그 차는 8588, 다름 아닌 민태주의 차였어요. 당시에 그는 민태주를 알아보지 못했고 콜택시 운전자라고 생각했고 그 차에 딸을 태워서 보낸 거죠. 완전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, 저한테. 병수의 머릿속에는 모든 게 뚜렷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마지막 살인의 기억이 떠올랐어요. 그에게 마지막 살인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여성이었어요. 그건 다름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자신의 아내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죽여요. 그 대나무 숲에서 목을 졸려서 죽이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아내와 부인과 함께 낳은 자식 은희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.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이죠. 그러면서 그는 완전 분노에 차가지고 아내를 살인하고 나서 대숲에서 나와가지고 막 빠르게 길을 운전하고 오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겪게 돼요. 그러면서 그가 뇌를 다치게 되죠. 그렇게 다친 채 그가 집에 돌아와요. 분노에 의해서 이 은희까지 죽여버리려고 했어요. 그런데 그때 마침 이 현상이 오게 된 거예요. 그가 기억을 잃게 되는 그 현상이 이때 시작된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부분엔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갑자기 그는 모든 그 충격적인 기억들을 잃게 돼요. 그러면서 우리 딸 많이 기다렸지? 아빠가 미안해요. 하게 되는 거예요.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. 이 모든 것이 기억이 났어요. 그리고 병수는 오직 민태주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. 왜냐면 민태주가 딸을 데리고 있을 거니까요. 그리고 민태주는 이제 병수가 살인한 이 모든 시신들이 대숲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오달수와 함께 가서 시신들을 이제 파헤치게 됩니다. 경찰들은 이제 병수를 쫓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어요. 자기 기억이 다 돌아왔고 이게 뭐야? 그런데 자기가 녹음한 것을 듣게 돼요. 그런데 이때 민태주가 그때 집에 찾아와서 병수를 묶어두고 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녹음기가 떨어지면서 녹음기가 녹음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. 그러면서 그날의 상황들이 다 녹음된 거죠. 그 안엔 어떤 일이 들어있었냐?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? 내가 그때 손수건에 피를 바꿔서 다행이지. 이 바꿔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었고요. 그리고 병수, 살인마 아빠를 둔 덕에 은희가 죽겠네. 그 집 딸이 죽겠어. 하면서 은희를 내가 죽일 거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었고요. 자, 여전히 경찰은요. 그 대숲에서 발견된 그 시신 외에도 최근에 일어난 연쇄살인까지도 병수를 의심하면서 병수를 쫓고 있는 가운데 오달수에게 병수가 전화를 겁니다. 그러면서 이 녹음기 내용을 들려줘요. 야,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지금 은희를 데리고 있는 건 내가 아니고 민태주야.
오달수는 그 내용을 믿었고 이제 민태주를 찾으면 은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민태주의 뒤를 쫓기 시작해요. 민태주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그 숲속에 있는 작은 집에 은희가 있었어요. 은희는 이제 태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. 은희 씨, 대나무 숲에서 시체들이 많이 발견됐어요. 아마 아버지가 범인 같아요.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실종된 은희 씨 어머니 시신도 발견됐어요.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져버립니다. 딸은 믿고 싶지 않았겠죠. 그런데 마침 오달수가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멀리서 이 둘의 창문으로 이 둘의 모습을 발견해요. 병숙에게 전화를 하게 되죠. 형님, 나 여긴데 이 둘이 여기 있네. 하면서 위치를 말해줘요. 그런데 이때 의문의 장면이 나옵니다. 오달수가 전화를 붙잡고 있으면서 품 안에 있는 담배를 꺼내요.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. 내가 그 담배가게 아가씨 범인을 내 손으로 잡고 싶었는데 아씨 하면서 담배불을 붙이게 돼요. 그런데 이 순간 민태주가 오달수를 발견하고 죽여버립니다. 그런데 마침 이 모든 장면을 다시 은희가 발견하고 태주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감지하고 도망을 가게 돼요. 막 숲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.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붙잡히게 됩니다. 자,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어요. 민태주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. 아주 그 살인마의 차가운 눈을 가지고 있어요. 내가 어렸을 때 말이지 하면서 어렸을 적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. 민태주가요.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가 그걸 막으려고 자신의 머리를, 민태주의 머리를 다리미로 치게 되죠. 폭력을 저지른 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요. 그리고 그에 대한 트라우마로 여자에 대한 증오가 시작됩니다. 그런데 이때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. 그리고 저는 수많은 블로그를 읽었지만 왜 이 장면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. 바로 이 장면이에요. 태주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쳤대요.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뜯어서요. 그러니까 머리 한쪽을 뜯어요. 그리고 머리를 정리하고 다시 머리를 갖다 붙입니다.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건지,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 아닌지 제가 분간이 전혀 안 갔고, 전 가장 이상했던 장면이에요. 뇌를 마치 조립한다는 느낌? 하지만 태주가 지 혼자 지 어렸을 때 얘기를 막 나불대다가 뒤에 있던 설현이 집안 어디론가 숨어버립니다. 그런데 마침 이때 병수가 도착하게 돼요. 그러면서 차로 밖에 서 있던 태주를 들이받게 돼요. 그러면서 병수가 황급히 집안으로 들어가서 잡혀있는 자기 딸을 찾으려고 막 은희야 하는데 왔어요. 그는 기억을 또 잃어버립니다. 내가 어디지? 여기가 어디지? 그런데 이 순간 밖에 쓰러져 있던 민태주가 집안으로 들어오게 돼요. 아이씨! 그런데 오히려 병수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죄송해요. 아이고 내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남의 집에 잘못 찾아왔나 봐. 아이고 미안해요. 내가 내 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하고 자신의 집을 찾고 있다고 얘기합니다. 저 정말 이때 이 치매라는 병의 심각성을 정말 이때 알게 됐어요. 자, 화가 난 태주는요, 황당도 했지만 내가 니하고 니 딸 다 죽여버릴 거야! 하면서 병수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. 이때부터 이 영화의 액션 부분이 시작이 되죠.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액션보다는 이제 스릴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치매 노인이잖아요. 노인과 이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부분이 약간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목이 졸리게 돼요. 그런데 막 아빠가 거의 이제 병수가 죽어가는 입장에서 은희가 저 안에서 숨어 있다가 아빠 해가지고 이 은희의 목소리 덕에 병수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끝까지 싸움을 벌이게 되죠. 긴 액션 장면이 끝나고요. 결국 병수가 이 민태주의 목을 조르게 돼요. 그러자 민태주가 이렇게 얘기하죠.
너도 벌을 받을 거야. 라는 소리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. 병수는 그를 유리병으로 사정없이 내리찍어요.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던 우리 겁에 질린 은희. 은희가 아버지에게 물어요. 아빠가 엄마 죽였어? 병수는 자신이 살인자임을 고백하게 되죠. 그러면서 이제 진짜 죽어야 할 사람은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가 은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. 너는 내 딸이 아니라고. 넌 내 친딸이 아니라고. 그래서 넌 살인자의 딸이 아니라고요. 이후 경찰이 들이닥치고 병수는 경찰에 연행해 갑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. 구급차가 와서 가져가는 시신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. 이상하죠. 영화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이상하네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몇 개 발견하게 되죠. 시간이 점점 흘러요. 병수는 이제 그의 치매는 이제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. 그래서 그는 이제 딸은 알아보긴 하지만 거의 많은 기억을 잃어갑니다. 그래서 정신병원에 요양원 같기도 하고 정신병원도 같은 그런 곳에 갇히게 돼요. 그는 이 모든 이 상황에서 죽어야 될 건 나라고 생각하면서 죽으려고 하지만 자살하려고 주사기를 목에 갖다 대는 순간 또 기억을 잃고 그 자살마저 할 수 없게 되죠. 기억을 잃어버리니까요. 마지막 장면입니다. 병수는 터널 앞에 서 있어요. 그리고 다시 기억이 깜빡깜빡거리죠. 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민태주는 아직도 살아있어. 이 영화는 이렇게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하게 끝이 납니다. 중간 이상까지 갔을 때 웬만큼 내용을 알겠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몽둥이로 머리를 후려맞은 것 같은 반전이 있었던 거죠. 물론 이 영화는 열린 결말입니다. 많은 해석이 있어요. 저도 이 영화를 3번이나 보면서 도대체 뭘까? 민태주는 진짜였을까? 아니면 병수의 환영이었을까? 그게 이 영화의 답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결말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. 민태주 허구인물 아닌가요? 내용이 너무 헷갈리는데요. 네, 맞아요. 저도 영화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이나 다시 돌려보고 장면들을 생각하고 대화를 생각하고 그때 그럼 이건 뭐였지? 왜 이렇게 된 거지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본 버전 말고 좀 더 익스텐디드 버전이 있더라고요. 그 버전에서는 더 많은 걸 설명해 주긴 해요.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보통 보시는 건 조금 더 여러분한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.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했던 장면이 이거예요. 왜 오달수는 그때 담배를 폈을까? 오달수가 분명히 내가 17년 전에 그 담배가게 여자를 죽인 사람 범인을 잡았을 때 이 담배를 핀다고 했는데 왜 민태주하고 은희가 있는 장면을 보고 담배를 물었을까요? 그럼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이 범인을 잡겠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그 범인이 민태주야? 민태주는 지금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. 17년 전의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왜 오달수는 그렇게 했을까요? 어쨌든 결말은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.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였습니다.